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섹션 8번째 엑셀 따라하기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 공개 문제입니다. 과거 공개 문제고, 명칭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교재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를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공개 문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시 문제 한 문제만 공단에서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시험 이렇게 출제할게요 라고 공지를 했고, 그 외에는 더 이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 문제라는 명칭과 예시 문제라고 하는 명칭을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뭐 공단에서 이거 공개하는 거 아니야?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공개 안 합니다. 예시 문제로 모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예시 문제가 모두 공개가 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렇게 따라하기 문제는 과거 개정 전의 공개 문제입니다. 요거를 조금 피벗 테이블을 추가해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예시 문제 풀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도 15년 된 데이터입니다. 똑같아요. 15년간 계속 똑같이 시험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시험 개정 후에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실행해 주시고요. 파일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게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바탕화면에서 앞에서 C003으로 해가지고 넣었는데요. 폴더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뭐 비번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이 C003 이렇게 지정하고 이번에는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폴더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제 컴퓨터 지금 바탕화면이 난리가 나가지고 뭐냐고? 너무 많아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잘 아시겠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네, 입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네들 오타 치는 순간 모든 것이 얼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제목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있는 이 작업표 있잖아요. 이 작업표에 다시 써야 되니까 작성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만 해당하는 위치에 잘 넣습니다. A3부터 성명이네요. 우선은 항목 구성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명 탭키, 부서 코드 탭키, 출근 시간이 되겠네요. 탭키, 퇴근 시간. 간혹 가다가 문제에 이게 한열 띄워가지고 이 F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작업표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별도로 함수식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있겠죠. 얘네는 어떻게 놓느냐면 9 하고요. 콜론하고 25예요. 시간, 디지털 시계 아시죠? 전자시계. 그 기준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형태로 넣으시면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도 다 입력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목을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위에 보시면 일행 이걸 숨길 거고요. 아니면 이행을 숨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목 입력합니다. 입력해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에 근무부서가 C열에 들어있죠. 그때는 열 머리글 잡으시고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 열 추가됩니다. 우클릭 누르시고 삽입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근무부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퇴근 시간 들어갔고요. F열부터 또 추가합니다. 이 하단에 있는 이 데이터 내용들은 나중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지금 미리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미리 하고 가죠. 뭐. 보니까 C열까지고 26행까지네요. C열까지고 26행 미리 병합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27행도 입력합니다. 자, 이어가지고 29행도, 28행이죠. 28행도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된 것 같고요. D열에다가 여기서 D에서 F까지죠. 범위 3개 컨트롤로 연속 선택하고 병합합니다. 데이터 입력합니다. 앞에 시간에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설꽉 누차 말씀드리지만 순서대로 강의를 보셔야 하고 첫 번째부터 우리가 다 강의가 다 봐지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3번 이상 하셔서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은 다음에 이 강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보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보시면은 주와 인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면 무조건 3번 이상 해보십시오. 30분 컷 입력부터 출력까지 나오면 그 다음 거를 이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요. 답안 파일 보시면 함수식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굳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가 30펜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30펜까지 테두리 미리 지정을 하면 우리가 병합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 아래 두 개는 전체 병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범위 컨트롤 드래그 병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F열까지죠. 이렇게 F열까지. F열이니까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식대까지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씩 또 계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유의사항은 앞에 예시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이제 제목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목을 16포인트예요. 쭉 가고요. 병합하고 16포인트고 글꼴 크기는 네 맘대로 하세요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에 혹시나 보시면 이제 밑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밑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험이 공개 문제 두 번째 회차 나오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21년이죠. 잠깐만 18년, 21년, 그 다음에 23년 이렇게 나왔나? 그죠? 23년인가 24년도에 아마 공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문제부터는 제목에 밑줄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 자, 근무부서 갑니다. 근무부서 첫 번째 가보면은 부서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재무과래요. 레프트 함수 써야 되겠네요. B면은 관리과, C면은 시설과로 나눈대요. 다행히 A, B, C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중첩 if 함수 쓰면 되겠네요. 는 if 주시고요. 탭키 주시고요. 함수 마법사 쓰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안 쓰겠습니다. 바로 자동 함수 완성이 되기 때문에 레프트 해주시고 여기에서 몇 번째요? 네, 첫 글자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첫 글자가 A면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거 지정하면 뭐라고요? 네, 쉼표 주고요. 제목과 문자는 무조건 따옴표 칩니다. 그리고 쉼표 적어 주시고요. if부터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두 번째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B는 뭐라 그랬냐면은 관리과라고 그랬어요. A, B가 이미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C 같은 경우는 시설과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간단하게 끝나게 되겠고요. 자, 근무 시간은 사칙 연산이네요. 자, 는 해주시고요.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고, 당일 금액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시간당 4,800원. 야, 이것도 20년대 문제네. 자, 시간당 4,800원이고요. 분당 80원으로 계산한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하고 분을 쪼개가지고 별도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지? 어렵지 않아요. 는 네, 아워 함수 쓰면은 시간을 뽑을 수가 있겠죠. 함수 제시 안 됐을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함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아워가 되겠죠. 아워. 됐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면 뭐가 나오나요? 8이 나오고요. 자, 시간당 얼마라 그랬습니까? 네, 곱하기 시간당 4,800원이래요. 야, 이거 언제적 시급이냐? 선생님, 시간이 나오는데요. 무시하고 계속 갑니다. 더하기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뭘 해주면 될까요? 네, 미니츠 가면 됩니다. 미니츠. 탭키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요거의 분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해주시고 분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분당 80원이래요. 1분당 80원. 80원 곱해주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것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중간에 있는 이 곱하기 먼저 하고 곱하기하고 더하기 하게 되는데 괄호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급에 대한 거 따로 계산하고 이제 분급에 대한 거 따로 계산하니까 계산이 될 테고, 이거는 앞에 시간 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얘를 컨트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어가지고 식대 갑니다. 근무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은 10,000원, 6시간 미만이면 2,000원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if문이니까 단순 if문이니까 함수 마법사 쓰면 되겠네요. 자, if 갑니다. 탭키 갑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6시간 이상이면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6시간 이상. 뒤에 있는 거 분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hour 함수 써야 됩니다. hour 함수 주고요. 여기에 있는 요것이 몇 시간이요? 몇 시간 이상이라 그랬어요? 예, 6시간 이상이면 그때는 얼마요? 1, 하나, 둘, 셋, 넷 주고요. 따옴표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6시간 이상이 아닌 그 미만인 애들은 다 얼마? 2,000원.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정하시면 간단히 끝나겠네요.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지급액입니다. 자,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당일 금액과 식대를 더한대요. 자, 는 해주시고요. 당일 금액 더하기 식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쭉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쪽 친구도 더블 클릭 또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 작업을 또 이어서 작업해 봐야 되겠죠.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 시설과 당일 금액의 식대래요. 여기 보니까 각 시설별로 시설과의 당일 금액의 식대, 지급액의 합계를 각각 산출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계를 계산하는 건데 시설과인 애들만 또 관리과인 애들만 재무과인 애들만 계산하는 거네요. 함수 제시가 없지만 얘는 sumif 함수나 sumifs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두 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이가 sumifs니까 우리 sumifs로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sumifs 탭키 눌러줍니다. 함수 마법사 실행 무조건 합니다. 얘는 합계 범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각 수직 합계예요. 당일 금액이니까 지열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범위 잡아 주십니다. 크리테리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설과인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 잡아 주시고요.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누가 되면 될까요? 이 친구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F4키 절대 참조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에서 조건 범위가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 범위도 우리가 절대 참조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보통은 크리테리아 레인지도 다 절대 참조 지정합니다. 그래서 F4키 눌러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 이 절대 참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채워보고 더블 클릭해보면 참조가 나오고 그 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절대 참조 적용하면 되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한 번에 채워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다 각각 또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네, 각각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 입력하는 게 원칙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그럼 각각 하자. 아유, 뭐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얘만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드래그 해주시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간단하게 될 거고, 얘도 컨트롤 V 눌러주시고 테두리 드래그해서 엔터 눌러주시고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부서 코드에 1 또는 3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이 당일 금액,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가 당일 금액이 되겠고 식대 지급액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부서 코드에 1 또는 3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2023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 적용됐던 문제 중에 배열 수식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출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10년 이상 계속 출제됐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예요. 지금부터 저는 얘를 SIF 함수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무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배열 수식이나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치지 시험 보려고 쓰는 거지 이게 사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함수식을 외우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문제 나온 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sum product 탭키, 그 다음에 is number는 번호예요. is number,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는 이제 교재에 있을 테고, 탭키 눌러주시고요. find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find text, 내가 찾고자 하는 게 1 또는 3이니까 우선 1 주고요. within text 1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얘는 절대 참조 지정해줘야 됩니다. within text는. 스타트 넘버는 빼놓습니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가로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C, 뒤에다가 더하기 컨트롤 V 해줍니다.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3이죠?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sum product 찍어보시면은 참인 곳만 1이 나와요.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2니까 false 0이고요. 3, 3, 그 다음에 false, false, 그 다음에 true 이렇게 나오죠. 자,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범위만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결과가 예쁘게 나오게 되겠죠. 더블 클릭 눌러보시면은 조건 범위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지급액이 2만원에서 4만원까지래요. 얘 뭘로 계산하면 될까요? 네, 함수 제시 없지만 함수 나올 겁니다. sum if s 쓰시면 됩니다. 자, sum if s 탭키 함수 마법사 지정합니다. 합계 범위는 뭐에 대한 합계? 미만인들의 합이라고 했는데 별도로 지정은 없었죠? 얘는 뭘까? 요게 보니까 다음번 문제에 지시가 돼 있어요. 지급액의 합계에 사용한 수식을 쓰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급액이 합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음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크리테리아 레인지 했는데 이제 지급액이 해당 범위가 또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 그랬느냐? 2만원 이상이라 그랬죠? 앞에 문제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상이니까 2, 하나, 둘, 셋, 넷 탭키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똑같이 해당 범위에서 몇이요? 4만원 미만이래요. 4, 하나, 둘, 셋, 넷 탭키 이렇게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을 써야 되는데요. 요게 보니까 지급액 요거 됐고요. 11번은 6번의 계산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6번이구나. 아, 시설과 식대 금액, 그지? 식대 지급액, 시설과 요거에 대한 뭘 계산하라는 거죠? 지급액 합계니까 지급액이니까 I열에 있는 식을 넣으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시설과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6번에 지급액의 합계래요. 되셨죠? 그러니까 지급액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걸 넣으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거 다 각각 넣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컨트롤 C, ESC, 다운표 컨트롤 V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거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작성 기준 보니까 단 지급액 기준으로 수식의 sum product 기준으로 find 함수를 넣어라 그랬어요. 12번에 해당하는 거네요. 아, 요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액이죠? 지급액, 수식의 sum product 기준으로 find 함수 모두 다 적용합니다. 컨트롤 C, 다운표 컨트롤 V 엔터.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함수식에 대한 내용 앞에 예시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이어서 정렬 갑니다. 정렬 한번 가보겠습니다. 범위는 여기까지만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정렬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서 작업피의 정렬 순서는 부서 코드의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오름차순 했고요. 부서 코드가 같으면 내림차순으로 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지급액의 내림차순입니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기타 조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안 봐도 돼. 그러나 그래도 간혹 가다가 별도의 지시사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더 읽어봅니다.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표시하고 콤마를 표시한다. 금액 외에 지금 현재 이 표에는 금액 외의 값이 없어요. 콤마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숫자는 셀서식 속성을 통해 가지고 소수 자릿수 0자리로 하고 음수가 표시되도록 한다. 나머지 숫자는 오른쪽 기본값입니다. 대신에 문자는 중앙으로 맞춰놔라. 이렇게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하면 되겠네요. 범위 선택, 컨트롤 클릭, 컨트롤 1키 눌러주시고요. 통화, 그리고요, 이거 마이너스 지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작업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작업하고 잠시 후에 이어서 그래프하고 피벗 테이블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